반갑습니다. 저 한택에서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김강식입니다. 오늘 저희 프리젠테이션 한 30분 정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저희 회사의 그 제품입니다. 이게 그 미국에 들어가는 LNG 플랜트의 핵심 열교환기고요. 체인 열교환기라고 그래서 이 같은 열교환기가 몇 개가 같이 나란히 시리즈로 붙여서 LNG 플랜트에 LNG 가스를 칠링하는 그런 열교환기 역할을 하고요. 사이즈는 길이가 한 30m가 좀 넘고요. 다이아미터가 한 3m 정도 됩니다. 무게는 한 400톤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안에 튜브가 한 10,000개 가까이 꽂혀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 안쪽에. 그래서 쉘 사이드에 차고온 게 지나가고 튜브 사이드에 LNG가 지나가면서 LNG의 온도를 다운시키는 그런 열교환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진이 이 자료에는 이게 좀 크게 나와서요. 저희 공장 전경입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공장이 4개 공장이 있고요. 저 공장 왼편에 공장 사이즈만큼 야드하고 작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들이 쌓여져 있는 모습, 철판들이 쌓여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전체 평수는 3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치는 울산에 있는 울산석유화공단 바로 옆에 온산공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대형 사이즈의 기계들이 쉽게 로드아웃해서 배에 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의 공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까 인사드린 우리 박건종 사장님이시고요. 이 업계 우리나라 하공기 사업이 시작한 지 50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쭉 이 업종에 종사하시고요. 1세대 분이 현업에 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요. 회사를 아주 탄탄하게 만드시고 수익 구조나 기술력이나 재무나 조직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9명의 임원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전체 임직원은 150명 수준인데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을 포함하면 한 400에서 500명 사이가 로드에 따라서 인력이 증감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73년도에 한국비료의 기기장치 사업부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50년이 좀 지났죠. 그 다음에 1994년도에 삼성그룹에 편입되면서 삼성정밀화학이라는 사명을 쓰게 됩니다. 이 삼성정밀화학의 기계사업본부에서 이 비즈니스를 계속 이어왔고요. 98년도에 그 IMF 시절에 종업원 지주회사로 분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한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쭉 같은 비즈니스를 삼성정밀화학 같은 우리 공장에서 수행하다가 2011년도에 후성그룹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후성그룹은 참고로 범현대 그룹이고요. 정주영 명예회장님의 친여동생 그 그룹이 되겠습니다. 범현대 그룹으로 그렇게 불려왔었고요. 이듬해 12년도에 현재 공장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 업에 딱 맞는 공장을 지어서 이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2011년 이전은 삼성이었고 2011년 이후는 현대그룹 그쪽 계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이 맨 위에 있는 화공기기 비즈니스가 메인 비즈니스고요. LNG 비즈니스도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탱크 비즈니스. 그 다음에 저희가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사업, 그린 에너지 사업. 이렇게 저희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메인 사업부인 화공사업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공사업부는 전 세계에 있는 플랜트에 핵심 기자재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납품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고객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 발전사, 정유회사, 석유회사, 그 다음에 글로벌 EPC사, 플로어나 벡텔, 테크닙, 사이펜, 테크니몽, 이런 유럽이나 미국의 EPC사는 물론 한국의 삼성, E&A,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메이저 저희 EPC사들이 저희의 사업주입니다. 저희에게 발주를 주고 저희가 납품하는 사업주고요. 이 발주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플랜트에 납품한 실적이 있느냐 아니면 승인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발주하는 우리 사업주의 승인 벤더가 되어 있느냐, 공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허들이 높은 그런 사업 구조의 하나고요. 그래서 그 자격이 있는, 실적이 있는 이런 업체 가운데에서 특정 난이도의 품목을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납기를 제대로 지켰었는지, 과거 실적 이런 거를 평가해서 발주하게 됩니다. 저희 비즈니스 구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인 저희 제품 4가지를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히트 익스천저입니다. 열교환기인데요. 아까 그림에서 설명한 그런 제품들이고요. 이거는 저희 매출의 한 60-70%를 항상 차지하고 있는 메인 제품이고요. 이 제품군 가운데서도 좀 손익이, 수익성이 괜찮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리액터, 플랜트의 핵심 기계로 한 플랜트에 한두 개씩 있는 핵심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 컬럼이나 타워, 그 다음에 압력용기, 고압의 리퀴드를 아니면 유체를 홀딩하는 압력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탱크 사업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탱크 사업부의 비즈니스는 초저온 가스를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대형 저장 탱크를 설계하고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 탱크는 뭐 범용 일반 탱크도 많은데 수익성이나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특정 그 기술이 필요한 초저온, 극저온 저장 탱크에 대해서, 그것도 대형 탱크에 대해서만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객들은 엔드 유저로서는 반도체 회사가 되겠습니다.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회사, 그 다음에 배터리 회사, 대부분 IT 회사들이 주로 저희 엔드 유저가 되겠고요. 저희에게 직접 발주를 주는 가스 제조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가스 기업들이 저희한테 발주를 하는데요. 린데나 에어퍼스트, 에어리크트 이런 데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는 SK가스나 DIG 에어가스 이런 데서 저희한테 직접 발주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삼성 반도체나 하이닉스 옆에 지나가면 하얀 이렇게 대형 탱크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게 100% 저희 회사가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내 초저온 산업가스 탱크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10%는 소형,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소형 탱크들인데, 이거는 그 적은 회사들한테 양보를 하고 대형 현장에 설치하는 이런 초저온 가스는 100%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류는 이 맨 위의 그림처럼 초저온 탱크, 마이너스 196도씨의 액체 질소 탱크라든지 아르곤 탱크, 액체 산소 탱크 이런 초저온 탱크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 탱크 구조는 이중 구조이고 가운데 인슐레이션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 보면은 대형 저온 탱크라고 그랬는데요. 약 100도씨, 106도씨 그 이하들의 저온 탱크들인데요.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LPG 탱크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 성장 사업 중에 하나인 암모니아 탱크도 이 종류의 탱크입니다. 추후에 암모니아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하나 탱크는 이제 압력이 높은 유체를 저장하는 그런 탱크는 이제 구형 타입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탱크 사업부하고 화공 사업부의 비중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좀 특이하게 저희 탱크 사업부가 5.6%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요. 2023년도에 반도체 투자가 뒤로 수년이 되면서 계획됐던 수주가 뒤로 밀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4년도에 매출이었지만 평균 15에서 2% 정도 탱크 사업부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뭐 3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그림에서 보면 히트 익스체인저가 70.3%를 차지하고 있죠. 24년도에. 그래서 우리 주요 화공 사업부의 주력 제품이 히트 익스체인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매출 및 영업이익 그래프인데요. 21년도 이전에도 꾸준히 이익을 실현해 왔었는데 21년도에 적자를 실현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계획됐던 프로젝트가 없어지거나 뭐 뒤로 연기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작업자가 집합이 안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생산성이 떨어지고, 당시에 물류 대란 때문에 재료를 가져오거나 우리 제품을 갖다 줄 때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바람에 제때 못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수년됐던 프로젝트, 없어졌던 프로젝트가 다시 22년, 23년도에 다시 나오면서 수주 매출이 정상화됩니다. 23년도 같은 경우는 1,900억이 넘는 수주하고 매출이 1,700억이 넘는 매출을 일으켰었는데요. 24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영업을 해왔는데 매출이 조금 지금 추정 결산을 보면은 한 1,550억 좀 상회하는 그런 매출이 될 것 같고요. 이익은 뭐 24년도에서 떨어지지 않은 이익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LNG 수출을 금지하는 바람에 계획됐던, 우리가 설계 끝냈던 LNG 플랜트가 발주가 지연되고 수년되는 바람에 이런 좀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수주 매출로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력이나 경쟁력이 뭔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4가지 꼭지를 저희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저희 기술력, 경쟁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티타늄이나 지르코늄, 탄탈륨 등 고가의 비철유 소재를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 동종업체보다는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 입장에서 핵심 기자재인데 만들기가 어렵거나 홀딩하는 유체가 굉장히 위험 물질이거나 뭐 열 처리가 어렵거나 용접이 어려운 소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의뢰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뢰도 있게 만들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라이센서가 자기네 기술력을 유출을 방지하고 그런 자기네 프로세스 라이센서에 대해서 개런티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특정 업체에만 발주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보통 한 서너 개, 글로벌 서너 개 업체들이 이제 그 어그리먼트를 맺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저희는 현재 10개 이상의 라이센서랑 그런 글로벌 어그리먼트를 맺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라이센서의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유자격 업체다. 이런 저희 경쟁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초저온, 극저온 탱크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4가지를 소개드릴 수 있고요. 이런 핵심 기술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전 세계 각국의 인증, 모든 인증을 저희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거는 저희가 신성장 사업을 하는 원자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원자력 관련된 인증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시장 내에 저희가 굉장히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뭐
재무적으로나 우리 경영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말씀드린 그런 기술력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글로벌 우리 사업주 발주처에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역이 53년째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정확히는 안 세봤는데 1년에 350개, 400개 품목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000개 이상의 품목들을 납품했고요. 거기에 쌓이는 아주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이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 모든 글로벌 우리 발주처에 승인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소개드린 대로 라이선서의 핵심 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지위를 동종사나 경쟁사 대비해서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안정되게 저희가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저희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은 저희가 잘하는 핵심 역량 기반으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에너지 변환 시대에 그린 에너지하고 얼라인돼 있는 그런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그 제품군이 아까 10,000개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6개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주로 라이센서의 핵심 이퀴먼트들이 되겠는데요. 맨 위에 거는 작년에 저희가 한화에 공급한 약 540톤 정도 되는 질산 프론트의 핵심 기자재입니다. 이 질산 프론트의 라이센스는 KBR입니다. KBR이 공급하는 프로세스 라이센서에 또 다른 글로벌 어느 나라에 이 공장을 또 지을 거라고 하면은 이 기계는 한택에서 공급해 주세요 하고 요청이 오는 그런 그 라이센서 핵심 기자재고요. 이 질산 플랜트는 갑자기 한화에서 증설을 하게 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때문에 폭약이 재고가 사라지게 되면서 갑자기 이 질산 플랜트를 했는데요. 질산이 폭약의 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BP 라이센스의 티타늄 옥시다이전 리액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초산 공장에 들어가는 부식이 아주 굉장히 강한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티타늄이나 지르코늄을 적용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납품했던 기계고요. 한 400톤이 넘는 그런 기계입니다. 포스코에 공급했던 저온, 초저온 탱크, 프로판가스 이중 탱크입니다. 그 다음에는 러머스 라이센서의 스타일렛 모노 프로세스의 핵심 기자재는 쓰리카 히트 익스체인저를 저희가 공급했고요. 반복적으로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열기항기도 전 세계에서 10개 내외 회사들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GS 칼텍스에 공급했던 프라이머리 퀸치 히트 익스체인저는 KBR 에틸렌 프로세스의 핵심 기자재입니다. 이 퀸치 히트 익스체인저를 제작할 수 있는 전용 공장을 저희 5공장이 이 KBR 전용 공장으로 5공장 앞에 간판이 KBR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작해서 납품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요즘 핫한 LNG 공장에 들어가는 아까 표지에서 했던 열교환기 히트 익스체인저 말고 이거는 LNG에 들어가는 핵심 리액터입니다. 무게가 한 700톤 가까이 되고요. 다이아미터가 10m 정도 되는 거꾸로 세워놓으면 족구할 수 있는 그런 큰 다이아미터의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고객사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글로벌 모든 EPC, 엔드 유저들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미나 유럽, 아시아, 한국, 일본 모든 메이저 EPC사, 벡텔이나 플로어, 사이펜, 맥더먼 모든 저희 고객사로 모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유회사, 화학회사, 가스 제조업, 글로벌 메이저들이 다 저희 다 고객사로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유자격 업체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기존 사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떤 제품이고 어떤 사업 구조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장표로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그 블루 컬러의 이 부분은 저희 기존 사업을 우리 역량을 더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고 설계 역량을 더 앞단에 베이직 설계 역량을 좀 강화하는 쪽, 그 다음에 품목이나 고객, 지역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하겠다. 시장을 좀 확장하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이런 기술력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그린 색깔의 우리 신성장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걸 소개해 드리고요. 신성장 사업으로 이 네 가지 꼭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체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입니다. LCO2 저장 용기고요. 두 번째는 액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 암모니아를 저장하는 대형 암모니아 저장 탱크. 그 다음에 암모니아를 수소로 개질하는 수소 개질기, 핵심 기자재. 그 다음에 암모니아 액체 상태를 가스 상태로 만들어주는 베이퍼라이저. 이런 핵심 기계들을 저희가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폐핵 연료봉.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폐핵 연료봉을 저장하는 핵심 특수 저장 용기를 저희가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그 시장 트렌드,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소개한 거고요. 왼쪽에는 그 석유화학이나 우리 화공사업부나 탱크사업부의 시장이 되는 이 시장을 장표로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글로벌 경제가 성장이 평균 한 1년에 한 3% 정도 성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석유화학 소비가 늘어나고 석유화학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플랜트 수요가. 그거는 일반적으로 한 평균 3%에서 5% 내로 지속적으로 지난 수십 년 전부터 쭉 이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커브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LNG랑 그린 에너지 시장 트렌드는 LNG는 우리가 신성장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기존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는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 2050년 중립 시대가 도래할 때 그걸 대비해서 생기는 그런 비즈니스 시장 동향 이런 거를 말씀드렸고요. 특이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트럼프 2기가 시작됐다. 그 다음에 AI LNG 발전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에너지 안보 차원의 LNG 수요가 많이 지금 창출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후에 신성장 사업을 소개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기존 사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강화하고 고마진 사업 구조로 이렇게 더 강화하겠느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다 대부분 설명드렸고 여기 지금 탑에 있는 애프터마켓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뉴 플랜트를 건설하는 그 시장을 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왔다면 애프터마켓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플랜트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리뱀핑이나 수리하는 그런 수요, 그 다음에 제품군의 그레이드가 올라가면서 뭐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 다음에 수율을 올리기 위한 리뱀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한 익스펜션을 한다든지 이럴 때 나오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수년 전부터 이 시장을 포커스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 매출에서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이 경쟁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라이센스 기기, 그 다음에 특수 소재, 티타늄 같은,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핵심 기자재, 애프터마켓 이런 부분들이 보명 기자재에 대비해서 수익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더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개드릴 게 이 세 번째 게 LNG 얘기입니다.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수주했던 LNG 규모가
한 8천만 불 정도 저희가 수주를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지금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확정되기 이전부터 우리가 상담했던 LNG 플랜트의 상담액이 한 2억 달러 정도 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 신규로 발생되거나 그동안 홀딩되었던 LNG가 다시 리프레시 돼서 추진되고 있는 LNG를 포함하면 2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저희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이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친환경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4꼭지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LCO2, 액체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봉 저장 용기, 뒷장에 암모니아 혼소 관련된 저장 탱크라든지 핵심 기자재, 그 다음에 액체 수소를 저장하는 저장 용기 사업. 이게 저희 신성장 사업입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미래 그린 에너지 사업의 트렌드랑 맞춰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사업이고요. 이거는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매출이 수주를 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트렌드랑 같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LNG 시장 트렌드를 일단 먼저 설명드리면요. LNG 시장은 기존보다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첫째는 그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의 각국들이 에너지 위기가 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와서 LNG로 에너지를 항상 비축하고 비상용 나라의 안보 차원의 에너지로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수요. 그 다음에 2050년 넷째로 탄소 중립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이제 수소로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수소 시대가 오기에는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씨입니다. 액체 수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절대 온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장하고 운송하고 핸들링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이거를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데는 현재 이거를 이용해서 발전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쪽 부분에 투자가 기존에 계획됐던 게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LNG 투자를 늘립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의 메이저 에너지 회사들의 투자 방향을 몇 년 전부터 이 그린 에너지 투자를 줄이고 LNG 투자를 늘려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LNG 수요가 늘어나고 LNG 플랜트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2050년 그린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화석 연료에서 그린 에너지까지 가기에는 지금 수소를 당장 쓰기가 어려워서 거기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에너지가 필요한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LNG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이 화석 연료 대비해서 화석 연료가 이산화탄소 발생이 100이면 LNG는 40 정도가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이 에너지, 브릿지 에너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수요가 당장 지금부터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40%의 에너지를, CO2를 발생되는 CO2를 포집해서 이 부분들을 어디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LNG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탄소 포집, 카본 캡처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을 캡처하면 이걸 어디인가 보관을 해서 이걸 어디 운송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액체 상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면 이게 볼륨이 너무 커서 이거를 액체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어떤 특정 용기에 보관해서 이거를 배로 싣고 운송을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발생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액체화해서 배로 싣고 가서 호주 앞바다에 있는 LNG를 다 빼낸 폐유정, 원유를 다 빼낸 폐유정이나 말레이시아 앞바다나 우리나라 고려
고래공구 있잖아요. 영일만 앞바다에 LNG 빼낸 그런 폐 유정에 갖다 집어넣어서 격리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이산화탄소, 액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용기를 저희가 신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년 전부터 노르웨이 선사랑 일본의 회사랑 저희가 같이 이 상담 중에 있고, 이 용기를 다량으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모된 자금이 들어오면 여기에 시설 투자를 좀 할 예정입니다. LNG를 설명드리면서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 사업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 LNG만큼 핫한 에너지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의 기존 수요는 비료용으로 소량만 필요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암모니아 비료 회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핸들링하는 기술은 원래부터 갖고 있었고요. 암모니아 탱크를 한국에서 제일 먼저 건설하고 설계하고 건설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암모니아는 원소 기호가 NH3입니다.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합쳐져서 암모니아를 이루는데요. 거기는 수소가 많이 들어있죠. 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연소를 해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린 에너지의 한 일종이어서 수소가 핸들링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대체 에너지로 암모니아 연료로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석탄 화력 발전소가 너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암모니아를 섞어서 연소를 시켜서 발전하는 이런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국내에 삼척 화력발전소가 첫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삼성물산과 협업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탱크를 지금 건설 현장을 오픈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장 사업이지만 이미 수주해서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수요는 이 암모니아 석탄화력 발전이 국내 21개 석탄화력이 2030년까지 암모니아 혼사로 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탱크 4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쟁사가 S탱크 하나가 있는데요. 두 회사가 열심히 지어도 이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할 그런 수요가 지금 예비되어 있어서요.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탱크 사업부의 주 매출원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액체 수소 저장 용기,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253도의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이 액체 수소를 저장 용기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전 세계 한 2개, 미국 하나, 일본에 하나 업체가 있고요. 한국에는 이제 기술 개발 과정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수소 저장 용기는 이미 개발되어 있고요. 저희는 대형 저장 탱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기술 개발한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하고 삼성중공업과 같이 공동으로 국제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금년 여름에 부산대에서 실증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실증 테스트가 끝나면 저희가 상업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2030년도에 액체 수소 시장이 활성화될 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거의 마쳐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게 사용 후 핵 연료봉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기존에 대한민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그 원자로 안에는 핵 연료봉 그 봉 다발이 한 10,000개 정도 되는 다발이 꽂혀 있는데요. 이 다발은 1년이나 1년 6개월 사용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됩니다. 새 걸로 교체 꽂고 끄집어냈는데, 이 끄집어낸 핵 연료봉, 폐핵 연료봉은 아무데나 둘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우라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원자로가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내부의 수조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뉴스 같은 데서 종종 보는 그 수조 안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게 2030년 되면 완전히 꽉 차서 원자로를 꺼야 됩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하기 때문에요. 저희 회사는 한 6년 전부터 이 사업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랑 협업체를 만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수원에서 설계를 수주해서 2년 전에 설계가 작년에 끝났고 올해부터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원자력 사업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요. 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2년에서 3년 내에 이 핵연료봉 저장 용기에 발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2027년 하반기부터는 수주에서 생산 착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우리 신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수원에서 필요한 그 저장 용기 수요를 2030년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나 저희 회사 그리고 그 경쟁사인 뭐 세아베스틸 이런 데가 총동원해서 만들어야 겨우 필요한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수요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빨리 많은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공모 자금이 들어오면 이 고효율 자동 용접 설비나 이런 부분에 좀 투자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모 자금의 용처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사업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시장, 수주 계획, 수주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모자금 나머지 일부는 저희가 암모니아 핵심 기계나 수소 저장 용기 연구 사업에 좀 더 소프트한 연구 사업에 투자할 거고요. 일부는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서 이 디지털화된 스마트 공장을 만들기 위한 구축 사업으로 좀 투자를 할 용도로 저희 공모자금을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존 사업과 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 전망과 저희 수주 전망, 수주는 언제쯤 될 것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 소개는 다 드렸는데요. 사업 관련돼서 질문은 이따가 저희가 IPO 소개도 해야 되지. 예. IPO 그 플랜을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